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마인셋닷컴의 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C 직렬 회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 및 전력 소비는 물론 멀티미터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 배운 내용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전기 회로의 구성 요소를 연결할 때 우리는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거나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직렬 병렬 혼합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직렬 회로를 살펴본 뒤 다른 영상에서 다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구성 요소를 한 줄로 끝과 끝에 혹은 전선을 사이에 두고 연결할 경우 이들은 직렬로 연결됩니다. 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 구성 요소로 흐르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전자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기본 전류에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전자는 실제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릅니다. 기본 전류는 최초 정의된 전류의 흐름이지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직렬 회로의 저항. 각 구성 요소에는 특정 저항이 있으며 저항은 가해진 전압과 반대됩니다. 저항은 옴 단위로 측정됩니다. 직렬 회로에서 회로의 전체 저항은 모든 저항을 단순히 더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 저항기를 대문자 R로 표시하고 R1, R2, R3 등의 번호를 붙입니다. 전체 저항은 대문자 R과 저항의 합도는 전체 저항을 나타내는 첨자 T로 표시됩니다. 직렬 회로의 전체 저항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각 저항의 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단일 저항이 있는 회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R1이라고 부르고 값은 15입니다. 전체 저항은 얼마일까요? 정말 쉽죠. 전체 저항은 15입니다. 이 회로에 5옴인 두 번째 저항 R2를 더한다면 전체 저항은 10옴 플러스 5옴, 따라서 15옴이 됩니다. 또다시 5옴의 저항을 추가하면 이제 전체 저항은 20옴이 됩니다. 실제로는 전선도 일부 저항을 갖지만 매우 작은 값입니다. 다만 설계의 정확도에 따라 이 값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렬 전류. 전류는 회로 내 전자의 흐름을 의미하며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과 같죠. 전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전자가 흐릅니다. 전류는 암페어 단위로 측정하지만 이를 줄여서 앰프스로 나타내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류는 전자가 흐르는 회로에 전류계를 배치하여 측정합니다. 마치 물의 양의 측정을 위해선 물이 꼭 흘러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 계량기와 같으며 멀티미터를 회로에 연결하여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로 내에 배치되어야 하며 전류는 이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멀티미터는 회로에 약간의 저항을 더하지만 매우 작은 값이라서 보통 무시됩니다. 멀티미터가 없으시다면 하나 구비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문제 해결과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멀티미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전체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옴 저항을 9V 배터리에 연결하면 9V를 10옴으로 나눈 값인 0.9A가 전류입니다. 이 회로에 5옴 저항을 추가하면 전체 저항은 15옴이 되고 9V를 15옴으로 나눈 값인 0.6A가 전류입니다. 또다시 5옴 저항을 추가하면 전체 저항은 20옴이 되고 9V를 20옴으로 나누어 0.45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회로에 많은 저항을 연결할수록 전류가 감소하여 전자가 더 적게 흐르게 되고 그만큼 작동을 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회로에 LED와 저항기를 연결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항이 많아질수록 LED의 밝기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회로 내 구성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9V 배터리에 100옴 저항기를 사용하면 전류는 0.09A 또는 90mA가 될 것입니다. 이는 너무 높아 LED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만약 450옴 저항기를 사용한다면 전류는 0.02A 또는 20mA가 될 것이고 LED는 정상 작동할 것입니다. 만약 900옴 저항기를 사용한다면 전류는 0.01A 또는 10mA가 될 것이고 LED는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직렬 회로에서 전류는 회로 전체에 걸쳐 동일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계량기를 어느 곳에 놓아도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경로는 한 가지 경로뿐이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 위치나 저항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항의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류는 직렬 회로 내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직렬 전압. 전압은 전자에 밀어내는 힘이며 마치 파이프 내의 압력과 같아요.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를 수 있듯이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자가 흐를 수 있죠. 보시는 것과 같이 램프의 전압을 다르게 하면 전압이 증가할 때 램프가 밝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압을 측정할 때는 두 지점 간의 차이 또는 전위차를 측정합니다. 1.5V 배터리의 양끝을 측정할 경우 1.5V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면에서 측정하려고 하면 전압을 판독할 수 없습니다. 전압은 두 지점 간의 차이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9V 배터리를 회로에 놓으면 회로에 9V가 가해집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전선을 통해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전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9V 배터리를 회로에 직렬로 놓으면 전압은 18V가 되고 3개를 놓으면 전압은 27V가 됩니다. 9V 배터리 1개와 10ohm의 저항기를 회로에 놓아보겠습니다. 멀티미터로 저항기의 양끝을 측정할 경우 전압이 9V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ohm 저항기를 추가하고 두 저항기의 끝을 측정하면 9V입니다. 하지만 각 저항기의 끝을 측정할 경우 전압은 4.5V가 됩니다. 즉 저항기가 전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R2 저항기를 5ohm 저항기로 교체하면 전체 전압은 다시 9V가 됩니다. 두 저항기에 걸쳐 전압을 측정하면요. 하지만 10ohm 저항기의 끝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전압은 6V, 5ohm 저항기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전압은 3V인데요. 그 이유를 바로 살펴보죠. 회로에 5ohm 저항기 R3를 추가하면 3개의 저항기 사이의 전체 전압은 다시 9V가 됩니다. 10ohm 저항기 R1 사이에서의 전압은 4.5V, 5ohm 저항기 R2에서는 2.25V, 마지막 5ohm 저항기 R3에서는 2.25V입니다. 이 수치들을 결합하여 회로의 다른 부분들의 전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와 R1에 걸친 전압은 4.5V입니다. 배터리에서 R1과 R2까지의 전압은 4.5V 플러스 2.25V인 6.75V가 됩니다. 즉 회로 전체에서 동일한 전류와 달리 전압은 직렬 회로의 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저항에 의해 전압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전압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항의 목적으로 전압 또는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죠. 저항은 전자가 흐르기 어려운 경로를 만들어 전자가 저항을 통해 흐를 때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에너지를 열로 변화시킵니다. 같은 양의 전자가 저항기로 들어가고 나가며 에너지 또는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압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각 저항기의 이러한 전압 강화는 회로 내 전체 전류의 각 구성 요소의 저항을 곱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렬 회로에서 전류는 회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체 전압은 모든 개별 전압 강화의 합계가 됩니다. 첫 번째 회로에는 10ohm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 회로의 전류는 0.9A이고 따라서 전압은 0.9A 곱하기 10ohm, 즉 9V입니다. 저항기 사이의 전압 역시 9V로 전압원과 같은 값입니다. 두 번째 회로에는 10ohm의 저항기와 5ohm의 저항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저항기의 전압 강화는 0.6A 곱하기 10ohm, 즉 6V입니다. 두 번째 저항기는 5ohm이고 전류는 동일하므로 0.6A 곱하기 5, 즉 3V입니다. 전체 전압은 따라서 6V 플러스 3V인 9V가 됩니다. 세 번째 회로에는 10ohm 저항기와 두 개의 5ohm 저항기가 있습니다. 회로의 전류는 0.45A이므로 R1의 저항은 0.45A 곱하기 10ohm, 즉 4.5V이고 R2와 R3의 전압은 각각 0.45A 곱하기 10ohm, 즉 2.25V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전압은 4.5V 플러스 2.25V 플러스 2.25V인 9V입니다. 직렬 회로 내 전력 소비. 회로의 전력 소비량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다음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력은 전압 제곱을 저항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력은 전압의 전류를 곱한 값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항기가 어떻게 전력을 소비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저항기가 전압 강화를 일으키면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전기 에너지는 열로 전환됩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저항기를 살펴보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력 소비량은 회로에서 방출되는 열량입니다. 이 회로의 저항은 10ohm이고 배터리는 9V를 공급하며 전류는 0.9A입니다. 따라서 회로는 8.1W를 소비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9V의 제곱인 9 곱하기 9는 81이고
이를 10옴으로 나누면 8.1W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9V 곱하기 0.9A는 8.1W입니다. 10옴 저항기와 5옴 저항기가 있는 회로의 전체 저항은 15옴이고 전류는 0.6A입니다. 따라서 9V의 제곱 81을 15옴으로 나눈 값은 5.4W가 되고 또는 9V 곱하기 0.6A는 5.4W가 되죠. 10옴 저항기와 두 개의 5옴 저항기가 있는 회로의 전체 저항은 20옴이고 전류는 0.45A입니다. 따라서 9V의 제곱 81을 25옴으로 나눈 값은 4.05W가 되고 또는 9V 곱하기 0.45A는 4.05W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는 전류 0.02A 또는 20m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LED는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 LED를 이 저항기들과 9V 배터리에 연결하면 회로의 전류값은 얼마일까요? 영상 설명란에 정답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의 영상들을 학습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engineeringmindset.com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도 저희를 팔로우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